반갑습니다.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몸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태양인의 다이어트를 언급했고, 오늘은 태어민, 모금체질과 목양체질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해 태어민 체질의 장부 대소 강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민 목체질은 수렴적 성질이 가장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체형이 가장 크고 살도 쉽게 붙을 수 있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체질입니다. 태어민 중에서도 특히 열태어민 모금체질은 간, 비장, 신장, 폐에서 보듯이 소화기 장부에 해당하는 간과 비위가 모두 좋아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식욕도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과 방광이 약해서 몸속의 과도한 습을 밖으로 배출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태어민 중에서도 비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열태어민 모금체질은 마른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보통 이상의 체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태어민 목양체질은 장부 구조가 간, 신장, 비장, 폐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장부 구조에서 보듯이 소화 기능은 약한데 배설 기능은 강해서 열태어민 모금 체질만큼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체질을 마른 체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비위는 약해도 또 다른 소화 장부인 간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역시 수렴적인 음적 체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태어민 목양체질의 살이 찐 정도를 굳이 평가하자면 가장 평균적인 체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살이 약간 찌거나 마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태어민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의 다이어트 음식 섭취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 식단은 육류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뿌리 채소를 추가하고 약간의 잎채소와 탄수화물을 더합니다. 탄수화물은 배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식단에서 체질에 맞지 않는 잎채소를 첨가한 것이 좀 특이하죠. 이유는 육류 단백질의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잎채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태어민 다이어트 식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언급할 음식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식단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런 음식으로는 육류 살코기 손바닥만한 것, 두부, 계란 1개, 뿌리채소, 사과 또는 배, 잎채소 조금 등이 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먹게 되더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태어민은 간이 튼튼해 포당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서 저장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포당으로 전환되어 간에서 과도하게 저장됩니다. 그런 남아도는 포당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셋째, 태어민은 황제 다이어트와 저탄고지가 가장 잘 맞는 체질입니다. 즉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육류 단백질과 지방을 위주로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이왕이면 갈색지방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발효지방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이렇겠죠. 지방보다는 발효지방이. 그렇다고 단백질을 배제한 저탄고지로만 가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백색지방만 태우게 되면 지방이 타고난 빈자리가 생겨 피부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타고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보다는 저탄고지고단,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질의 섭생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부종을 없애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열태민 모금 체질의 장부 구조가 간담, 비위, 신장 방광, 폐, 대장의 순서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체질은 배설과 관련된 대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서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서 습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장과 신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선호박을 삶아 먹으면 부종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에 호박 이 즙을 섭취하게 되면 출산 전 체형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검정콩도 역시 폐는 물론 신장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참고로 검은색 음식들은 거의 모두 신장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태어민의 습을 빼는 데는 율무가 최고입니다. 열태어민은 습하고 냉해서 일명 습냉 체질로 불립니다. 그런데 체질에 잘 맞으면서도 이러한 습을 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약재명 어인으로 불리는 율무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율무밥이나 율무차를 마시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습 배출을 강하게 촉진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습을 배출하는 데는 사우나와 찜질방도 좋습니다. 태어민의 과도한 습을 빼주는 좋은 방법으로 사우나와 찜질방에서의 땀 빼기도 있는 거죠. 물론 운동보다 못하지만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어민은 태양인과 달리 몸속에 진액 등과 같은 음액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사우나 등에서 땀을 빼면 음양조화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다가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 장어, 버섯류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태어민 체질의 체력 보강을 위한 것이라면 장어와 버섯, 이 장어를 추천하고도 싶습니다. 마와 당근을 갈아 마시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폐를 보호하는 비타민 A와 D, 신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E와 K를 함께 복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신장과 대장 기능의 허약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질에도 이런 호두, 잣,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이 좀 너무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민 다이어트 1편은 여기서 끝을 내고 하루텔 뒤에 다시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민 다이어트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87 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